나는 항상 너무 많이 쓰러지고 상상하지 못한 것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가지 사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도시 아래에 숨겨져 있는 고대 구조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는 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비밀을 드러낸 발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일부 발견은 공통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숨겨져 있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한 번, 1940년에 프랑스의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개를 찾아 나갔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것은 17,000년 이상 숨겨진 동굴 그림으로 가득 찬 동굴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가 아니거나 특별한 것을 찾고 있지 않았으며 몬타니크, 만티넥, 마을 근처에서 애완동물을 구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선사시대 동물의 인상적인 표현으로 덮인 벽이 있는 지하 미로였습니다. 말, 황소, 사슴, 심지어 수천 년 전에 멸종된 커스터드, 벽은 놀라운 수준의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초적인 그림이 아니었지만 도시나 농업이 존재하기 오래전에 구석기에 인간이 만든 그림자, 깊이 및 역동성을 가진 진정한 예술 작품. 이 발견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연구원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동굴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의해 생성된 수분, 미생물 및 곰팡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63년까지 열화는 너무 심해서 프랑스 정부가 보존을 위해 동굴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원래 동굴은 여전히 대중에게 폐쇄되어 있지만 방문객들이 선사시대 예술에 충실하게 존경할 수 있는 라스코, 투아 라스코사라고 불리는 정확한 복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를 찾는 일부 젊은이들로 시작하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 학적 발견 중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 우리는 주제에 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야심찬 천공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그룹의 소비에트 과학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멈추지 않고 발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콜라의 슈퍼 프로펀도 우물로 알고 있는 태어났습니다. 냉전 중반 1970년대에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더 높이고 빠르게 더 높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우주 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하늘을 보았지만 소비에트는 반대 방향으로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0년 러시아의 외딴 지역에서 그들은 시추하기 시작했고 향후 24년 동안 휴식 없이 계속 발굴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콜라의 슈퍼 프로펀도 웨이라고 불렀으며 1994년에 마침내 멈췄을 때 그들은 12,262m의 놀라운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인간이 만든 가장 깊은 시추입니다. 그것을 원근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이 돌아섰다면 이것은 계속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깊이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내림차순으로 찾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큰 놀라움 없이 바위 레이어를 건너기를 희망했지만 더 많이 발전할수록 모든 것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들은 인생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은 곳에서 플랑크톤 미세병원을 발견했습니다. 유기농 유물은 수억 년 동안 지구의 빵껍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알려진 대수층 아래에 있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온도였습니다. 그들은 열이 깊이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표면에서 12km 떨어진 온도가 180도 쌓인 시에 도달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열로 인해 계속해서는 불가능했고 팀은 단순히 그것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버려졌으며 오늘날 우물은 러시아 사막 한가운데에 산화된 금속 뚜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미경 화석, 불가능한 장소의 물밑 흐르는 온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발 아래 세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할수록 더 신비하게 모든 것이 됩니다. 3번, 얼러베런의 난파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수수께끼의 난파선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약 3,300년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유물은 터키의 남서쪽 해안에서 놓여 있으며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보물을 드러냈습니다. 1982년 스폰지를 수집한 터키 다이버 그룹은 우연히 선박의 유적으로 우연히 걸려 넘어졌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수중 탐험 중 하나를 방출했습니다. 회복된 물체 중에는 구리 황소, 포도와 무화과의 유물이 있는 세라믹 및 청동기 시대의 무역에 대한 단서를 던지는 기타 인공물이 있었습니다. 보트 디자인은 치프리에서 항해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일부 징후는 가나안 타기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발견된 유골에서 목재 부족은 카어번 -14의 정확한 데이트를 막았다. 대신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의 이름을 새긴 금, 딱정벌레를 매우 특별한 대상에 근거했다. 부하의 규모로 이내이 선박의 손실은 금융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11월에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운송된 청동의 양은 단일 구매자에게는 너무 커서 지중해에 광범위한 상업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연구는 적어도 10개의 인곳이 이스라엘의 원격 광산에서 나왔고 이 특별한 발견에 새로운 수준의 미스터리를 추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번호 4. 예상치 못한 발견 지하. 발굴에 빠지고 간단한 잔해를 찾는 대신 당신은 단지 하나뿐만 아니라 수십 명. 그것이 바로 2017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건설팀은 뼈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단지 1.80m 깊이의 주차장 바로 아래에 완전히 묻힌 관. 그리고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보함에 따라 그들은 총 38개의 관을 점점 더 많이 보였다. 그 장소로 부름받은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유물은 필라델피아의 고대 식민지 묘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스터리가 온다. 그 무덤은 거기에 없어야 합니다. 1800년 중반, 1710년에 설립된 첫 번째 침례 교회가 그 땅의 사용을 중단했을 때 시체는 몽타 모라 묘지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은 1세기 이상 잊혀졌습니다. 이제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시간 전에 각관을 구출하기 위해 카운터 릴로이를 일하고 날씨는 과거의 주요 부분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발견 자체뿐만 아니라 골격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살았는지 전문가들은 시대 필라델피아의 나이, 건강 및 가혹한 생활 조건에 대한 단서를 찾아 뼈를 분석할 것입니다. 번호 5.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의 남쪽 끝에서 하나의 영화를 투사하지 않는 야외 영화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영화로 알려지니 버려진 곳은 초현실적 인꿈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 개의 좌석이 착용하고 사막의 바람은 혼란스러운 침묵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드론 이 신비한 곳의 이미지를 포착했을 때 사막의 제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바이러스 성이었습니다. 그것은 90년대 후반에 딜리레이라는 프랑스 사업가에 의해 지어졌으며 그는 어디에서도
독특한 영화 촬영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취임식의 밤에 예상치 못한 정전은 투영을 막았습니다. 영화의 실패의 이유는 여전히 추측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당 사이트의 영화관에 대한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지역 당국이 발전기를 방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오늘날 사막의 이상한 코너는 여전히 첫 번째 기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위치와 독특한 역사를 통해 문화적 참조 지점이 되어 일반적인 영화 촬영 경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6번,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잃어버린 무덤의 발견. 조상의 미스터리 크레들인 이집트는 전례 없는 고고, 학적 발견으로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과 이집트 고고학자 팀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파라오의 무덤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유명한 아내인 헤트세프수트가 일어 서기 전에 짧은 기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한 엑스비아야의 왕조의 군주인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입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 당국에 의해 바로의 역사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실제 무덤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묘사되었습니다. C4로 확인된 그 무덤은 룩소르에 있는 유명한 왕의 계곡에서 약 2.5km 떨어진 발레시라는 작은 탐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문에는 귀족과 여왕의 무덤만 포함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설교자 한 잔의 토트모시스 II라는 이름을 가진 카트리지의 발견은이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 무덤은 심한 악화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그 벽은 거의 완전히 무너졌으며 한 번은 내부를 장식한 비문과 그림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재난은 파라오 장례식 직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장례식 트루 사소의 많은 부분을 끌고 무덤의 내부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장례식 가구, 의식 대상 및 죽은 책에 속하는 상형 문자 비문이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흩어져 있고 조각화되었지만 당시의 장례식 신념과 관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무덤 안에 큰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홍수 후에 당시의 제사장들이 가장 귀중한 물건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은신처로 옮겨서 약탈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에 관해서는 그의 행방은 이미 1세기 이상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어 엘바하리에 위치한 왕실의 은신처인 툼디비 320에서 발견되었으며 세 번째 중간기간의 사제들은 여러 파라오의 시체를 숨겨서 약탈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1881년에 발견되니 비밀 피난처에서 램시즈 II, 세티 아이 및 토트모시스 II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의 미라도 발견되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미라의 재배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후에 원래 무덤이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무덤 C4의 발굴은 장례식과 여전히 숨겨져 있는 다른 요소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트모시스 II의 인물과 관련하여 이 발견의 중요성을 넘어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매혹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왕의 계곡의 실질적인 무덤의 모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설계는 나중에 최신 파라오의 무덤에서 복제된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이집트 실제 괴사의 진화에 중요한 연관성이 됩니다. 이 발견은 또한 남편이 사망한 후 권력을 가정한 전설적인 파라오나인 헤트세프수트 레인의 새로운 창을 열어줍니다. 그녀는 토트모시스 II의 장례식의 건축과 조직을 감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연구는 그녀의 권력 상승과 이집트 역사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미공개 세부 사항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 발견을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로 묘사했습니다. 눈부신 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토트모시스 II의 무덤은 장례식의 진화와 실제 무덤의 건축 발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고학자들이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파헤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수 있어 이집트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장 중 하나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모래 아래에 무수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른 숨겨진 보물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호 7. 실제 재무. 고고학자들은 2018년 카자흐스탄의 옛단산의 한가운데에 장례식 마운드를 찾았을 때 그들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이사익 S 하일런즈즈에서 그들은 3,000개가 넘는 금, 보석류와 귀중한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지역에 살았던 군주와 사커의 왕실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컬렉션은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묘사되었으며 약 2,800년입니다. 타어베거타이 산맥은 도달하기가 어렵고 견고한 땅으로 덮여 있으며 아마도 그들의 무덤이 결코 약탈되거나 도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높은 위치 사람들을 묻기에 훌륭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고고학자들이 거의 3,000년 후에 나타날 때까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회수된 물체에는 플라크, 체인, 금 목걸이, 금 접시 및 장식적인 금 벨이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든 발견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한때 의류에 고정된 작은 금 계정으로 마이크로 고루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현대 기술로도 우리가 그것을 복제하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사카가 스키타이인들의 유목민 지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번호 8. 송환 녹색 석관. 최근 뉴스에서 이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석관으로 2023년 1월 송환 캠페인 후 미국에서 카이로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이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그려진 사람의 이미지가 녹색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녹색 석관이지만 눈에 띄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2300년 전에 왕조 기간 동안 이집트 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미국에 도착했습니까? 이 석관은 몇 년 전 학대로 괴짜로부터 불법적으로 약탈당했습니다. 그 후 그것은 독일의 여러 구매자를 통해 2013년 휴스턴 자연박물관에 의해 인수될 때까지 박물관이 석관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을 돌려주어야 했다. 그 가치는 약 1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번호 9. 서카러의 세레페움. 그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의 복합체 중 하나입니다. 광대한 서카러 네크라폴리스에 위치한 이 지하단지는 인상적인 장례식장과 수수께끼의 구조로 구별됩니다. 세라피움은 주로 거대한 검은 색화강암 사어카퍼자이를 수용하는 지하실로 유명합니다. 이 석관 중 일부의 무게는 최대 70톤이며 뛰어난 공예품과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사용되는 기술과 도구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대 기술조차도 그러한 업적을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각하고 배치된 정확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세레페움의 원래 목적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종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황소의 유골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믿어집니다. 이 황소는 터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되었으며 사망 후 파라오와 비슷한 장례식을 받았습니다. 세라피움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그의 신성에 합당한 영원한 휴식의 장소로 봉사했습니다. 이 단지는 19세기에 이집트 학자 오거스트 메리에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는 카메라와 사어카퍼자이의 규모와 상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발굴은 수백 미터 지하에 확장되는 광범위한 터널과 카메라 네트워크를 보여주었으며 모두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는 수준의 정교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장례식 기능 외에도
세레페움이 설계와 건설을 제한하는 명백한 고급 기술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 투기적인 이론은 과학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에너지 생성 또는 저장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세부 수준과 정확성으로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자는 단순한 석재관이 아닙니다. 각각은 단일 화강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단단하고 어려운 재료는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는 덮개가 포함된 무게가 최대 70톤이며 조각된 것의 원래 화강암 블록은 아마도 200톤을 초과했을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정교함의 정밀도입니다. 모서리는 완벽하게 정사각형이며 표면은 매끄럽기 때문에 정밀도 측면에서 현대 기계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확성, 특히 수천 년 동안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상자의 내부는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외관은 이미 주목할 만하지만 내부의 완벽함은 훨씬 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도구를 고려할 때 어떻게 이 거대한 화강암 블록을 그러한 정밀하게 비우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인들의 긴 한구리 도구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벽의 균일 한두 개는 정교한 측정 기술의 사용을 시사하며 그 시간으로 매우 발전했습니다. 이 상자의 균일성은 다른 이집트 장치와 비교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화강암 블록을 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작업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석재 절단 기술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구리 도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기존의 설명은 이들 구조의 현저한 정밀도와 비교할 때 불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수준의 완전성을 달성했습니까? 일부 이론은 건축업자가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고급 도구 또는 기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연구원들은 고속훈련, 다이아몬드 팁이 있는 산 또는 기타 정교한 장비의 사용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고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화강암 상자에 의해 제시된 증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그 목적의 문제가 추가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이 신성한 황소의 석관이라고 믿지만 간단한 매장에 대한 특별한 정교함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에너지 조작이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과정과 관련하여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으며 현대 연구자들에게 계속 흥미를 느낍니다. 이 거대한 상자의 운송조차도 엔지니어링 과제를 나타냅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세라피움의 지하 터널은 70톤의 구조물을 특별한 업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및 운송에 대한 고급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터널에는 햇불이나 타는 자국의 가시 징후가 없습니다. 이 공간은 그러한 거대한 물체를 움직이는 동안 어떻게 밝혔습니까? 이 모든 신비에도 불구하고 전통 고고학자들은 세레페움 박스의 정밀성과 공예가 이집트 채석장의 능력과 인내에 기인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집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여 고급 기술보다는 헌신을 통해 놀라운 정밀도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 이론의 비평가들은 이 상자가 생성된 시점에 정교한 기계, 도구의 존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됨에 따라 질문이 배가 됩니다. 전국에는 거대한 화강암 상자에 비슷한 예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수준의 정밀도와 공예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잊혀진 기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예는 그 과정의 오류로 인해
버려진 각도의 불규칙한 컷을 보여줍니다. 이 오류는 매우 고급 절단 방법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화강암 컷의 깊이는 전통적인 구리끌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관찰된 정밀도는 화강암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원형산 또는 유사한 도구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이론은 이집트인들이 천천히 구리산을 사용하여 화강암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복제하려는 현대의 시도는 절단 속도가 시간당 4m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속도로 고대 장인들이 오류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한 편차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컷의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기인한 것 이상의 고급 기계의 사용을 시사합니다. 이집트 전역에서의 화강암 상자의 증거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의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명백한 정밀, 공예 및 기술은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